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8쪽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이 전반적으로 운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를 좀 보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등가속도 노래 이런 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는 안 했었죠. 그죠? 자, 뒷장 넘겨봅니다. 자, 뒷장에서 쭉 넘기셔가지고 먼저, 요거 11쪽의 얘기는 뭘 좀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해야 되니까. 자, 12쪽을 봐봐요. 자, 1번, 2번은 같이 풀었죠? 안 풀었나요? 풀었죠? 푸른 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도 풀었고요. 자, 4번은 여러분들 직접 푸는 겁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문제를 읽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가 지점에서 나 지점까지 직선 경로, 되게 언어 쳐봐. 가 지점에서 나 지점까지 직선 경로. 그러니까 가점이 있고 그다음 나 지점이 있는데 이거 직선 경로다 이거죠. 근데 세 자동차가 모두 A, B, C 세 이거니까 A, B, C 셋의 이동거리과 변이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같은 문장에서 A, B, C 각각의 속도 그래프와 T축 전 영역의 넓이는 모두 같다. 흥분하고 비끔치고 넓이 구하려고 해봤자 안 나오는 거죠. 문제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셋의 이동거리 똑같다. 변이 똑같다. 그러므로 VT 아래 밑넓이는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 디귿번까지 모두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나머지도 확인하는데 이거는 사실 수능 문제에서 수학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물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 시험지 보면은 이런 게 곧잘 보여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물리 문제라서 여기다 이제 옮겨놨고. 자, 그 다음 뒷장 보시면 뒷장에 6번 설명했나요? 자, 7번도 가스도 AT 그래프 했고요. VT로 전환하면서. 그 다음 또 뒷장 넘겨봐. 자, 17쪽에 1번 설명했죠. 그 다음에 18쪽에 3번 설명했죠. 그 다음 오른쪽에 5번은요. 5번은 설명 안 했나요? 자, 5번 봅시다. 4번은 직접 맡기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마찰이 없는 일단 밑줄 쳐놓고요. 뭘 물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시간 간격은 동일하다. 되게 언더라인 쳐야 돼. 꼭 이런 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간 길이를 속력에 비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간격 동일하다는 하에 이제 구간 길이가 속력과 비례한다. 자, A를 보니까 구간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 얘기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니까. 자, 등속도라는 것은 R자임 합력 얼마? 제로. 그렇죠. R자임 제로입니다. 자, 물리에서 제로한 것은 일정한 게 아니라 없답니다. 알겠죠? R자임 없다가 돼.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구간길이 길어지죠? 자, 무슨 운동을 하나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는 얘기가 힘들어. 등이란 말은 붙이지 마요, 여기서는. 왜? 가속도가 있을 뿐이지 이 구간길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등가속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속도가 있다. 고정 확인하고 분명히 속력이 오른쪽으로 빨라지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 R자임 방향도 어느 쪽이 될 것이다? 오른쪽 될 것이다. 정리하면 A는 R자임이 없고요. B는 R자임이 오른쪽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니까 P점에는 A가 오면 도착한다 그랬는데 자, 위를 먼저 살펴보면 시간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 구간 간격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 똑같은 시간 찍은 거죠. 그래서 구간 자동차 사이의 간격을 읽으니까 A는 모두 몇 간격이 나와? 6간격. 그렇죠? B는 모두 몇 간격이에요? 그렇죠. 7간격이야. 그럼 맨 앞에 있는 거 리무진 아니다. 겹친 거 분리해야 돼. 그래서 7간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누가 더 오래 걸린 거야? B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오케이. 맞았죠? 나머지 확인하고 2번 A의 속력은 일정하다죠. 그렇죠? 일정 증가, 일정하다. 그다음 3번에서 A는 일정 R자임이 아니야. R자임 0. 0은 없다죠. 일정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은 A는 R자임 없다. 제로다. 이렇게 돼야 돼. 4번 5점과 P점 사이의 평균 속력은 자,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평균 속력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시간이 누가 더 짧아요? A가 더 짧죠? 그러므로 평균 속력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자, 4번 자, 틀렸고 5번 P점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 마지막 도착 지점 직전 그 직전의 구간 길이를 보니까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죠? 그러므로 도달 속력은 B가 더 크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이거는 Y값 위치 동글방이 치시고 Y값 위치 동글방이 치고 이거는 6번 문제는 직접 맡길게요. 왜 그러느냐? 직접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흥분하고 어쩔 좀 비끔치는 자들 있죠.
이거는 V트래프가 아니라는 것이야. 그지? Y값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 위치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건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 뒷장. 자, 7번과 8번을 설명하면 이제 6번 문제도 포함되는 얘기 드리니까 7번, 8번 문제 설명할게요. 7번, 8번은 별표치입니다. 묶어서 했었죠? 왜 7번, 8번은 제가 함께 묶었냐면, 자, 두 그래프는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Y값이 뭘로 달라요? 위치. 그 다음에 8번은, 속력. 그러니까 Y값 위치, 동글 망이 치시고, 8번에 속력 V, 동글 망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이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지만 Y값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상태에 대한 설명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해석해보자. 먼저 모두 4구간입니다. 모두 4구간이야. 왜요? 네? 거대는 놔두세요. 네. 모두 4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해설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치가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항상 Y값 보라 그랬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 자, 기준점에서 위치가 작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두 번째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건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마이너스 위치로 또 크기가 어떻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또 역시 원래 위치를 지나쳐서 뒤로 더 가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 원위치 왔다 이거죠. 다시 돌아온 거야. 이렇게. 그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가면은 일단 이거는 처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처음 속도. 있어. 이게 아니야. VT가 아니다. 저 Y값 위치니까 순간 접선 기울기. 눈깔 또 봐봐. 처음 속도 있어? 없어? 있지. 자, 이 처음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도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매우 큰 속도였다는 거야, 이제. 이것이 점점점, 자, 접선 기울기 작아지죠. 속도가 어떻게 되면서 가는 거야? 느려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는 순간 접선이 제로죠? 순간 속도 얼마? 0. 그렇죠. 순간 정지한 겁니다. 방향 바꾸기 위해서. 자, 이제 뒤로 가면서, 자,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뒤로 돌아가면서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때 원래 위치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때 분명히 매우 큰 속도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지나칠 때 매우 큰 속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계속 뒤로 가면서 다시 이제 또 어떻게 돼? 다시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기울기 작아지니까 속도가 또 이렇게 느려지더라 이거죠. 또 느려져. 그러다가 다시 순간 접선 기울기 제로가 되죠. 순간 정지했다가 자, 돌아가면서 속도의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속도가 다시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그죠? 그 다음 여기 왜 느려지고 있어요? 왜 느려지는 거야?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 어느 쪽? 왼쪽. 그렇죠. 힘의 방향 보면 왼쪽입니다. 그 다음 여기 왜 빨라졌어? 뒤로 가면서. 역시 힘의 방향 어느 쪽이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힘의 방향의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뭐죠? 이렇게 작용하니까 1로 플러스 잡았을 때 힘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힘 자체가. 그럼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것은 모두 마이너스란 거예요. 가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란 거죠. 수학적으로 따져볼게. 수학적으로. 자, 접선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크니까 4라고 합시다. 4, 3, 2 빼기가 되고 있어? 보태기가 되고 있어요? 빼기 되고 있죠? 그럼 변화의 종류는 감소고 변화의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 속도 변화율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가속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 다시 정지했다가 방향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점점 빼기를 하는 거야? 보태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갈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 갈 때 빼기야 보태기야? 빼기 숫자지, 그치? 빼기란 것은 변화의 종류가 감소죠. 변화의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죠. 역시 여기도 가속도가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다 이거죠. 두 번째도 뭐다? 마이너스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ST 위치 그래프에서 물론 이 문제는 상관없이 이 위치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웠게도 가속도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트래프에서야 여기가 빨라져. 운동 쪽 힘 작용해. 느려져. 운동 반대만 힘이 작용해.
힘의 보 마이너스, 가속도 마이너스. 금방 튀어나와. 그런데 위치 그래프에서는 가속도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담기 전에는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고난도 문제 되는 거예요. 고난도라기보다 오답자가 생기는 거죠. 이 자체가. 그 다음. 이제 여기 두 번째 봤으니까 세 번째만 봐봐요. 세 번째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자, 느려진다는 것은 힘의 방향이 어느 쪽 되겠어요? 힘의 방향이. 그림에서. 오른쪽 되겠죠. 힘의 보 플러스지. 그 다음, 여기 다시 빨라지고 있죠. 여기도 힘의 방 이쪽이 되는 거지. 여기도 힘의 보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힘의 방향이 분명히 이쪽이야. 플러스입니다. 그죠? 또 수학적으로 따져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보태기야, 빼기야. 보태기. 변화의 종류는 증가고, 속도 변화율, 가속도의 보호는 뭐가 되는 것이야? 플러스. 그렇지. 다시 제로 됐다가, 이제 뭐예요? 기울기 보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빼기야, 보태기야. 자, 어려운 고난도의 산수죠? 마이너스 1에서, 잠깐,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죠? 뭐예요, 부호는? 플러스죠? 미안해. 제가 잘못했네. 자, 0에서부터, 다시 이제 본다. 기울기 1, 2, 3. 빼기하고 있어, 보태기하고 있어. 보태기하고 있죠? 역시 변화 종류는 뭐니? 플러스.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부분은 가속도의 보호가 뭐로 되어 있다? 플러스 되어 있다, 이거지. 그지? 여기 보더라도 힘의 보호가 분명히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의 방향이 바뀐 것이냐면, 바로 이 지점은 운동 방향. 동시에 뭐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뀐 거,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뭐의 방향이 바뀐 것이냐? 봐봐, 여기서 뭐, 그림에서 뭐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힘의 보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힘의 보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로 여기는 힘의 방향. 반대로 바뀐 것이다. 혹은 가속도의 방향 반대로 바뀐 것이다. 그 자체가. 이걸 보더라도, 자,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됐단 말이야. 계속 빼기가 되다가, 그지? 여기까지 빼기였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보태기야, 빼기야. 보태기가 되는 거죠? 변화의 종류가 바뀐 거죠, 여기서. 여기서 가속도의 보호가 반대로 바뀐 것이다. 됐죠? 자, 이 정도에서 가면 더 이상 해석할 건 없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요거하고는 얼만큼 같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다. 여기 자체가. 자, 이번에 이제 V트래프를 봅니다. 자, V트래프 보면 먼저 Y값 V 동글 많이 치시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봅니다. 첫 번째 거는 시간 경과할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속도의 플러스입니다. 앞으로 가. 이거 뒤로 돌아오는 거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여전히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바뀐 거죠.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야. 여기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그지? 시간 경과하면서 여전히 뒤를 향하는데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앞으로 간 쪽이고 이건 뒤로 간 쪽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출발점부터 그려놓으면 자, 얘는 갖다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운동만 바뀌어서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빨라지면서 가다가 느려지면서 앞으로 갑니다. 처음 속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로입니다. 정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증가해. 그러다 이제 두 번째 거부터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해. 그러다 순간 정지하죠? 그 다음 돌아오는 속도의 크기 커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값으로서. 자, 이쪽으로 향하는 거지, 속도의 방향이. 자, 점점 속도의 크기가 커져. 그러다 이제 네 번째 왔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다시 어떻게 됐어? 작아지고 있죠? 여전히 속도의 방향은 이쪽, 돌아오는 쪽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다시 정지,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만약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면 원위치까지 오는 거고, 이게 더 넓다면은 더 뒤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운동방, 속도방 반대로 바뀌는 게 나타났어. 그 힘의 방향이 바뀐 것은 어디냐? 자, 여기가 빨라 일단 느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뭐의 방향이 바뀌어? 힘의 방향이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어때요?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된 거죠. 됐지? 자, 이 그림상을 보더라도 그림 상황에서 여기는 힘의 부호가 분명 이쪽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느려지니까 힘의 부호가 왼쪽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돌아갑니다. 역시 힘의 부호 왼쪽 마이너스. 그러다 느려지네 힘의 부호 오른쪽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힘의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거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겁니다. 요 구간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미 여기서 바뀌어서 줄기창 힘의 방향이 뭐니? 계속 마이너스 되는 것이야. 그쵸? 자, 요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STVT는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가스도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직접, 얘기 1, 2, 3, 4, 5 선징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 요거는 운동만 반대로, 물론 여기도 운동은 반대로 바뀌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 여기도 운동 반대로 똑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니까, 8번은 세 번째 봐봐요.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네 개 얹어봐. 일단 가속도의 방향과 동요가 뭐죠? 힘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과 반대라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느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속력이 느려지는 구간은 어디가 됐어요? 바로 두 번째와 네 번째 구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2, 4초하고 6, 8초가 바로 느려지는 구간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 7번, 8번 이 STVT 두 개를 대비시켜놨으니까 집에서 그래프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힘의 방향 어떻게 되고 가속 어떻게 되고 이걸 반대 복습을 꼭 하세요. 봐봐. 모양 똑같지만 완전히 이거 틀리죠? 얘는 여기가 운동 바뀌어. 여기 힘의 방향 바뀌는 곳이야. 근데 딱 바뀌었네 여기는. 여기가 힘의 방향 바뀌는 거야. 얘는 뭐의 방향 바뀌고 운동방 바뀌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운동상도 그렇고. 자, 이거 복습하기 바란다. 자, 그 다음 9번은 직접 풀기 바라고. 역시 별표 문제입니다. 9번도. 그 다음 오른쪽에 10번. 자, 이건 별표 2개.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일단 얘기했어요. 두 대의 자동차 운운하면 보나마나 둘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묻는다고요. 그건 겉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어떤 개념으로 문제가 항상 다뤄지는 거야? 그렇지. 상대수동 개념은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자 10번 문제는 자 이거 화물차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용차가 확 끼어든 거야. 이러고 이때 화물차는 20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 둘 사이 거리는 200m로 되어 있고요. 수용차는 끼어든 순간에 10m/s였지만 그래프를 보니까 VT 그래프야. 자 화물차는 일정해요. 20으로서. 이게 화물차야. 근데 수용차를 보니까 끼어들 당시에는 10이었죠. 근데 어때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30이라는 속도로 일자 가는 거지. 그래서 10과 30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수용차는. 이게 수용차 얘기하는 거야. 일단 여기가 5초라 되어 있고 여기가 10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디귿번을 갖다가 옳다고 하신 분들은 혀를 지그시 깨무시고 강한 피 말씀 맛봐야 되는데 있어요. 제가 문제 푸는 거 많이 푸는 거 안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왔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프 문제.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사실은 고정된 설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디귿번을 옳다라고 동그말 친 자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맞아.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주를 이루냐면 그래.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아. 맞나. 맨날 그 문제 푼 거야. 그지? 이건 학교 시험에도 맨날 나오는 그런 얘기야. 근데 전부 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출발 위치가 똑같은 거였단 말이야. 응? 출발 위치가 똑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건 분명 어때? 떨어지는 상황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넓이 구하면 200m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초일 때까지 어떻게 된 거냐? 야 봐라. 수용차 200, 화물차 200. 떨어져 있지 그대로. 그죠? 분명히 떨어지는 거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넓이 같은 맞나? 무조건 그거 딱 나오는 거야. 문제 분명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그림도 봐요. 보고서 맞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주의하란 말이야. 물리는 몰라 틀린 자도 없어요. 저는 미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번째 뇌 무슨 뇌? 세뇌의 작용과 함께 7번째 카드란 뇌 무슨 뇌? 문해의 협공작전이죠. 이것은. 문해 상태로 그냥 그래 맞나.
뭐 그런 말 있죠. 옛말에 눈 뜨고 코 벤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서운 거다. 물리는. 그러니까 항상 사고를 오픈하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주의하시 바라고. 자, 그다음 5초를 한번 볼게요. 자, 5초를 보시면, 5초일 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누가 항상 빠른 거예요. 5초는. 항상 화물차가 빠르죠. 그죠? 뒤에 있는 화물차가 항상 빠르다 이거죠. 그럼 생각해봐라. 5초일 때까지는, 자, 뒤에 있는 놈이 빨라요. 그럼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좁혀지겠지. 자, 그 다음에 5초 이후에는 항상 누가 빨라? 앞서 있는 수용차 빠르죠. 그러므로 둘 사이 거리 다시 어떻게 돼?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둘 사이 거리가 좁혀지다가 요거 이후로는 둘 사이 거리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요때 봐봐. 이때 둘 사이 거리가 일정할까? 그래프에서 놀지 말라 했죠? 저번에 얘기해줬지. 이건 문제 풀었죠, 한번. 이건 어떤 경우야? 뒤에 있는 화물차가 20, 앞선 수용차 30이야. 그러면 화물차에 딱 올라가서 봐봐. 얘는 얼마로 보여요? 10m 버스 보이겠죠? 즉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 10m 가는 꼴로 얘가 움직일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속도 차락을 했으므로 요 10초 이외를 보면은 나보다 10 빠르네. 나보다 10 빠르네. 바로 요 속도 차. 이거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이거죠. 화물차를 기준하면은 수용차는 10m 버스 그럼 멀어지는 거야. 자, 기억 반응 그래서 일단 좁혀진다. 맞았고. 니은번에서 10초 이후에는 수용차가 화물차로부터 매 초당 10m씩 멀어진다. 되게 어느 초만 매 초당 10m씩 멀어진다. 절대 상대속도란 요 개념의 이 용어는 노출이 안 돼 있잖아. 그지? 상대속도 용어는 노출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무슨 개념을 알아쳐야 돼요? 상대속도 개념이란 말이야. 화물 정지했다. 얘가 1초 10m 하는 꼴이다. 10m 퍼 상대속도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화물차 딱 올랐으면. 자, 그래서 니은번은 오케이. 맞았습니다. 디귿번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 2번이 정답이다. 됐죠? 그 다음 11번. 역시 11번에 또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11번에서 디귿번을 옳다고 하신 분들은 역시 강하게 혀를 깨무시기 바라고. 이거는 오늘 저녁을 좀 굶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디귿번에 오케이 하신 분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스로 진단하고 고쳐야 돼요. 제가 문제 풀면서 보기 읽으라 해서 읽지 말라 그랬어. 읽지 말라 그랬다고요? 문제는 풀어야 돼. 읽되 먼저 읽지 말라 그랬었죠. 왜? 보기를 먼저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료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거 읽고 대강 읽어 위에를 읽고 올라가서 해석을 해. 또 읽고 올라가서 해석. 벌써 시간 더블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상하게 문제 풀면서 시간 오래 걸려. 그건 자기가 이상한 거야. 더블이 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었죠. 해석을 끝내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잘못된 문제 나왔을 때 혹은 제대로 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단어에 세뇌가 돼서 위에 가서 미쳐가지고 해석하고 내려와요. 그게 바로 디귿번 코스입니다. 자 봐라. 이 문제가 VT가 있어. 뭐 저기 그렇게 응?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해석을 해놓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미쳐가지고 기억나 어떻게 나왔어 답이. 디귿번에 읽는 거야. 뭐라 되니 거기. 순간속도가 감소하는 자동차는 B다 그랬죠. 읽으면서 순간속도가 감소하는 자동차는 B다. 이제 올라오면서 머릿속 온통 감소의 지배를 받는 거야. 감소하는 거는 B다. 이지라는 거죠. 역시 이제 스케치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B에다 동반 치는 거야.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색출하겠다 이거지. 전부 다 그래서 위치로 감소, 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읽지 말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읽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반 정도 걸려요. 반은 좀 너무 심했나? 한 30-40%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쑥 보이는데 걸린 사람들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다 이거야. 앞에 많이 보여. 항상 나중에 해석해. 그러니까 이거야. 야, 내려갈 때 헷갈릴 이유가 없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 딱 보면서 먼저 해석을 하란 말이야. 속도 증가하는구나. Y값에서 일하라 했었죠. 빨라지는 거야. 속도 증가하는구나.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 증가하는구나. 빨라지는 거예요. 세 자동차가 모두 빨라지는 겁니다. 대신 얘는 가속도 어떻고 일정하고 얘는 가속도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그 다음 스케치 하지 마 이제부터. 이거 스케치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눈으로 봐도 그래 변화율 기울기 작아지는구나. 왜 꼭 이걸 해야 돼? 왜 스케치 왜 하는 거야? 응? 뭐 예체능으로 바꿀 거니? 아니잖아. 그냥 눈으로 딱 읽으면서 이거 자체를 각도 감소 아니면 차라리 써놓는 게 낫죠. 속도 증가하는데 각도 감소하는 것이다. 응? 그 다음 이건 속도 증가합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래요. 가속도 증가, 속도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번 문장 기억 니은은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디귿번에서 순간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자동차는 없지. 모두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되는다. 됐죠? 자, 뒷장. 자, 일단 여기까지 앞으로 와 이제. 앞으로 와. 자, 이제 9쪽을 다시 봅니다. 9쪽. 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그래프라든가 여러 운동들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봤어. 문제를 풀면서. 자, 이제 여러분 그 9쪽에서 한 얘기 뭐냐면, 이제 규칙이 있는 운동이나 제목 붙여놨지? 규칙이 있다 이거죠. 일단 뭐 등속도는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10m/s로 3초를 갔다. 그럼 몇 미터 가는 거야? 30m. 쉽게 나오지?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거기다 있어. 자,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요거, 속도 일정한 거야. 이때 넓이는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2배가 되어봐라. 그럼 위치 변화가 몇 배 되는 거야? 2배가 되고 시간이 3배가 되어봐. 위치 변화 몇 배 돼? 3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위치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이 VT 그래프는 처음 위치가 있어 없어? 없지? 처음 위치는 반드시 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뜻이야 이게? 좀 앞서 있는 위치에서 출발했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자, 그거 하나 주의해보라고. 이번엔 이제 중요하게 하는 등가속도 운동 봅니다.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에다가 동물 쳐놔요. 등가속도 운동. 야,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니? 속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가속도가 있다는 말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고 속도 변한다는 거고 그 속도 변하는 비율이 어떻다? 일정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등속도, 등가속도 혼동하면 안 되겠죠. 단어가 뭐 비슷하게 시작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처럼 속도가 일정하다 이러지 말라 그랬죠. 가속도랑은 속도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S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는데 자, 먼저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므로 가속도 일정하다. 이것이야. 그지? 자, 이때 만약에 시간이 2배 되어봐. 자, AT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죠. 자, 시간이 2배가 되면은 그 넓이도 2배가 되니까 요 속도 변화량도 몇 배가 돼? 2배가 되고 시간이 3배 되면 넓이도 몇 배가 돼? 3배가 되니까 속도 변화도 몇 배 된다? 3배 된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요거 관계를 VT에 옮기면 분명히 요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왜? 시간이 2배 되니까 그만큼 속도 변화도 2배가 된다 이것이야. 그런데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란 속도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이 항상 처음 속도가 제로란 법은 없는 거죠. 또한 지금 AT 그래프에서 이걸로 옮길 때는 주의를 또 기울여야 게 가속도 AT 그래프에 처음 속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건 반드시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 저기서 얘기했듯이 VT 그래프에는 처음 위치가 안 나오죠. 그건 문제 그래서 확인해야 돼. 마찬가지로 AT 그래프에는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요 V0 처음 속도는 반드시 어서 확인해야 돼. 문제 글 속에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100% 보장 못합니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지금 이거 처음 속도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럼 봐봐. 시간이 2배야. 그러면 속도는 2배가 나오니? 아니지. 속도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성이 아닙니다. 어디 이렇게 요약 같은 거 많이 돼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속도가 시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가 비례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속도의 변화가 시간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속도가 시간을 비낸다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시간을 비낸다. 잊지 말고. 자, 됐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이게 이제 이동거리죠. 처음부터 제로일 때 이동거리야. 이때 만약 시간이 2배가 돼. 그럼 위치 변화 몇 배가 되는 것이야? 4배가 되겠죠? 아, 삼각형을 뽀뽀 색종짓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시간이 3배가 됐어요. 위치 변화 몇 배? 제곱이니까 몇 배? 9배. 시간 4배가 됐어요. 위치 변화 몇 배? 16배. 어떤 위치에 나와? 시간의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쵸? 이 위치 변화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결국 ST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시간이 2배가 된다. 그러면 위치 변화 몇 배 된다? 4배가 된다. 시간이 3배가 된다. 그 위치 변화 몇 배 된다? 9배가 된다. 이거죠. 여기도 주의할 게 있어 또. 자, 봐.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 야, 시간 2배 됐어요. 이게 4배니? 여기 성립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위치 변화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려면 처음 속도 얼마였을 때? 제로일 때. 이런 경우에나 가능하지 처음부터 있는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 또한 여러분 여기에 처음 접성기울기 무조건 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가 돼야지 처음 접성기울기 제로가 되는 거지 처음 접성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가 제로인 문제를 또 반복 풀다 보니까 그냥 곡선만 나오면 전부 다 처음에 속도 제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상황에 접성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수학에서 왜 그러면 포물선 그래프가 하잖아. 요렇게 된 거 봐봐. 여기는 접성기울기가 얼마야? 제로죠. 꼭지점 뭐 이러잖아. 근데 꼭지점이 뭐 여기 있어. 꼭지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때 여기 접성기울기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만 이렇게 쳐놔. 동만 정도 쳐놔. 그럼 뭔 얘기인지 상기할 수 있겠죠. 처음 접성기울기를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 글 속에서 처음 속도 얼마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지 확인해야 돼요. 잊지 말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등가스 운동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등가스 운동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중에서 이제 VT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등가속 운동 공식 3가지가 있죠? 이거 X자로 빡빡 지우세요. 지워. 아까워하지 말고. 지워. 아까워하지 마. 지워. 빡빡 지워. 아이, 뭘 아까워. 지워. 뭘 아까운다. 반항하고 있어. 그럼 지울 거 왜 인쇄해놨느냐? 지우라고 인쇄한 거예요. 이 아까워서 옆에다 따로 써놨어요. 지워. 응? 지워요. 과감하게. 왜냐면 이 공식으로 문제 꼭 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물리는 수학이 아니라 그랬죠. 응? 하지만 물리의 언어가 뭐라 했어? 수학이라 그랬죠. 이거 가지고 물리라는 게 아니라 물리 내용을 공부하다가 표현을 이걸로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식 달랑 외웠다가 대입하는 거 그런 거 문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거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에 남아요. 이거는 왜? 이 공식은 바로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 거야. 응? 그래프에서 나온 거야. 자, 봐라. 제가 한두 문제는 공식하고 그래프 2개를 모두 이제 풀어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공식 같은 쓸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봐. 이런 상황을 봐봐. V, T, 그래프다. 그러면 얘가 V0야. 등가스 운동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낮은 속도 V입니다. 자, 일단 낮은 속도 V를 구하래. 그러면 낮은 값이란 것은 처음 값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변화량을 더하는 거지. 그치? 낮은 속도 값은 처음 값이 이만큼의 처음 속도량이 나오죠? 그치? 그 다음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지. 이거 더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속도 변화? 왜 속도가 변한 거야? 뭐 때문에? 가속도 때문에 변한 거야. 그러면 가속에다가 뭘 곱하면 속도 변화가 되는 거야? 시간 t.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낮은 속도랑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는데 속도 변화량이 뭐라고?
h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이거 식도 아니야. 왜? 야, 봐라. 가스트 뜻이 뭐예요? 시간문의 속도 변화. 응? 시간문의 속도 변화지. 시간문의 속도 변화. V0에서 나중 또 V가 된 거니까 V 빼기 V0. 이게 변화될 거란 말이야. 이거 일로 옮겨. 그 다음에 얘 일로 이사시켜. 그럼 또 뭐야? 또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 새 없이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 자체가. 그래프에서 그대로 나오잖아. 그 다음. 요 넓이가 바로 뭘 뜻하는 것이야? 이동거리 위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좀 고난도의 도형이죠. 이름을 뭐라 그래? 사다리꼴이라 그래. 놀랍게도 사다리꼴은 바로 사각형과 삼각형의 합이지. 그지? 자, 그럼 이동거리 구하자, 얘기야. 요거, 이동거리. 자, S는 사각형 더하기 뭐라고요? 삼각형이야. 근데 이 사각형은 V0에다 뭐 곱하는 거예요? T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나와? V0T. 그렇죠. V0T야. 오케이? 사각형 영어로 뭐야? 무슨 스퀘어? 빨리 V0T. V0T. 아, 영어 중국어냐? 빨리 V0T. 사각형이 새로운 영단어로 뭐라고요? V0T. V0T를 번역하자. 우리말로 뭐니? 사각형. 그렇죠. 빨리 사각형. 영단어로 뭐라고요? V0T. 그렇죠. 그 다음. 자, 이 삼각형 봐봐. 야, 삼각형 넓이 어떻게 나오냐? T 곱하기 AT의 반이지. T 곱하기 AT의 반. 정리해봐. 어떻게 나와? 2분의 AT제곱. 그렇죠. 이 삼각형이 바로 뭐예요? 2분의 AT제곱이야. 바로 2분의 AT제곱. 우리말로 뭐니? 삼각형. 빨리 삼각형. 삼각형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 거야? 2분의 AT제곱. 그렇죠. 오케이? 그럼 둘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거리 식이란 말이야. S는 V0 플러스 2분의 AT제곱. 알겠지? 자, 일로 와. 일로 와. 저쪽 보지 마. 자, V, T, V0 찍 이거야. 다시 V, T, V0 찍. 이때 나중 속도 V는 얼마냐?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요게 뭐야, 요게? V0. 요게 뭐야, 요게? AT. 그렇죠. 스트레이트. 뭐 더하기 뭐? V0 더하기 AT. 그렇지. 다시 V, T, V0 찍. 요거 사각형 영어로 뭐야, 이거? 밑에 있는 거 요거. V0 T. 위 삼각형 영어로 뭐야? 스트레이트. 뭐 더하기 뭐? 그래, 그냥 귀찮으면 발음이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건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대입하는 것도 거기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뭐가 있냐면 이거야. 일단 써놓을게. 자, 이 세 번째 식은 말이다. 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물량이 빠졌니 여기에? 시간이 전혀 안 나와 있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연립해서 시간 t를 소거한 거예요. 세 번째 식은. 두 개를 합쳐서 t를 없앤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식들 세 가지 이제 알았어. 어떻게 인지 알았겠지? 자, 봅니다. 저 문과야 저거. 자, 봅니다. 자, 모두 세 개씩인데 이거 어떻게 갖다 쓸 거냐? 먼저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 갖다 쓸 때는 부호 같은 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썼지만 사실 원다 표시 다 해놨죠. 벡터입니다. 그죠? 특히 요거 주의해. 요거는 이동거리가 아니야. 위치 변화야. 그러니까 봐라. 만약에 갔다가 돌아오는 등가스 운동을 한번 푸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등가스 운동에서 이동거리 묻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변이가 나와버리죠. 이동거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왔다가 돌아오는 이런 거는 이동거리 구해라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돼요.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이라는 거 명심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갖다 쓰는 거냐면 봐봐.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공식 딱 뽑아 쓰는 방법. 여기는 어떤 그 물리에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어? 변이 S가 빠졌죠. 위치 변화가. 문제에 물어보는 것과 또 설정을 준 것들 모두 합쳐가지고 이 위치 변화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을 때, 이 위치 변화가 전혀 언급이 안 됐을 때 첫 번씩 갖다 쓰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찾아봐. 저 길어 시간 걸릴 거야. 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나중 속도 V가 안 나와 있지? 전혀 언급이 안 됐을 때. 물어본 거 같이 포함시켜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전혀 언급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시간이 문제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설정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물어보는 것도 요 시간이 전혀 언급이 안 됐을 때 요것만 싹 뽑아쓴다 이거죠. 알겠죠? 자, 일단 뒷장 넘겨봐. 뒷장에 다듬기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자, 활주로의 길이가 800m. 동그라미 쳐놔봐. 그 다음 이륙하러 간다. 이 비행기가 일정하게 가속되어 대게 넣죠. 그 다음 이륙하러 간다. 속도는 80이 돼야 된다. 동그라미 쳐요. 나중 속도 나온 겁니다. 자, 이 비행기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가속도는 얼마인가? 대게. 자, 요 문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은 위치 변화가 나왔죠. 800이라고. 처음 속도는 점인 상태에서 활주로 막 달리기 시작하겠지. 그 다음 문제에서 나중 속도는 얼마 돼야 된다? 80 돼야 된다 이거야. 뭘 물어봤어? 가속도를 물어봤어. 얼마냐고. 그죠? 자, 그럼 봐봐. 문제에 갖춘 제시한 거, 요거, 거기다 물어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물리량이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시간이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때 요 세 번씩을 딱 뽑아 쓴다 이거죠.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거 하나만 미지수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입을 하니까 2 곱하기 이런 거 써가지 마. 필기하지 마. 가도 모르고요. S가 800이고요. 그 다음에 V제곱, 요거 제곱 864, 6400이고요. 이거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A가 나오죠? 얼마 나와요? 4. 그렇죠. 그 가속도는 4다 이것이야. 됐어요?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VT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VT, 왼쪽 밑그림 있을 것이야. 같이. 자, VT 딱 해놓고, 처음부터 제로죠.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랬지? 찍고, 그 다음 또르르르 시간 몰라. 근데 넓이가 나왔어. 800m 이동거리. 이때 도달속이 80이래. 야, 그럼 나머지는 뭐 누워서 떡 먹고 씻고 이런 거죠? 봐봐. 야, 이게 480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이거? 20. 그렇죠. 시간도 나오잖아. 20초라는 시간이 나오죠. 동시에 가속도, 눈깔도, 치켜도 읽어. 얼마? 20%에 80 얼마 가속도가? 4. 그렇죠. 모두 한꺼번에 표현되죠. 혹시라도 여기서 시간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려 치면 또 써야 돼. 하지만 이미 이 안에 다 표현되어 있죠. 제가 그래프 예찬론을 피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 예찬론을 피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라는 걸 지금 제가 경외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식을 먼저 외운다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 물리할 때. 그래서 꼭 공식 갖다 풀면은 뭐 물리하는 척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절대 그런 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뭐 공식을 써야 물리 같고, 공식을 쓰면 뭔가 아주 하이 퀄리티에 뭔가 좀 아주 질이 좋은, 아주 격이 높은 그런 학문학,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아니, 내용도 모르고 그거 써봤자 뭐하니? 그러니까 이거 백날 해봤자 이런 문제 없잖아. 숫자 구하는 게 있니? 별로 없다고, 이렇게 공식 써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 바로 전장으로 가봐. 바로 전장에 풀어보기 문제 봅니다. 자, 빗면의 경사각도가 일정하죠. 일단 뒤에 나오지만 빗면의 경사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 6m 동그라미 치시고요. 6m 동그라미 치고 2kg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 왜 점선 동그라미냐? 뒤에서 다 공부합니다. 미리 이제 이 문제에 2kg 대신에 2000kg 들어가던 2만 톤이 들어가던 도달 속력에는 지장이 없어요. 질량이 달라도 상관없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정지대에 있는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3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단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 대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얼마냐? 자, 모두 마찬가지 무시합니다. 그랬어요. 자, 요 문제 보자. 또 정리해봐. 뭐가 나왔나?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6m고 그 다음 도달 3초로 했다 그랬어요. 이걸 물어봤어. 처음부터 얼마라고? 제로고요. 그쵸? 그럼 정리해볼게. 일단 식을 사용하는 방법. 제로. 시간 t는 3초. 그 다음에 위치 변화는 6m. 그리고 뭘 물어봤나? 도달 속력 얼마냐? 이거 물어봤죠? 자, 요거 제시 줬고 물어보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어떤 물량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가속도가 전혀 언급이 안 됐지. 가속도 언급 안 됐을 때 쓰는 식이 뭐니?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식 두 개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식 뒤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먼저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V는, 자, V0, 자, 공식. VT, 요거야. 요게 뭐라고? V0. 요게 뭐야? AT. 그걸 연상하고 하세요. 그럼 뭐, 저희 머리에 남으니까. V0 플러스 뭐야? AT. 이거야. 그럼 처음부터 없으니까 나가게 되고. 자, 가속도는 모르고요. 시간 3초라 그랬죠? 자, 이걸 알아야 이걸 구합니다. 그 두 번씩 뒤지는 거예요. S는, 자, VT, V0 찍. 자, 밑에 사각형 뭐라고 영어로? V0 T. 요 위에 사각형 뭐라고요? 2분의 AT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네모 더하기 세모였던 거야.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쓴다? V0 T. 요건 영어로 어떻게 쓴다? 그렇죠. 자, 이거란 말이야. 그럼 봐라. 처음부터 없으니까요.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곱하기 A 몰라요. 근데 시간의 제곱, 3의 제곱이죠? 9가 됩니다.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그럼 A 값은 얼마 나오겠니? 시간 좀 걸리죠? 제가 좀 준비해왔어요. 자, 3분의 4가 나와. 응?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오니? 이거는 4. 그렇죠. 그래서 도달속력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그래프는. 공식 쓰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 거기 근처에다 VT 딱 그려봐요. VT. 그러니 VT 딱 그리고요. 처음 제로에서 찍 이겁니다. 또로로 띠리리 이거죠. 여기 3초죠. 그 다음에 빗면의 길이 몇 미터예요? 6미터죠. 이게 3이야. 3 곱하기 반이 6이래. 이거 얼마? 4. 그렇죠. 답 나왔네요. 여기 있잖아. 도다선 4다 이거야. 가속도까지 물어봐. 눈치 꼈어. 얼마? 3분의 4.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도 써보고 그래프도 써봤는데 시간 되실 때는 지금쯤은 시간 되실 때는 공식에서도 풀어보고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니까. 하지만 모든 문제를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더 모든 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탐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야. 알았죠? 어차피 식은 그래프 안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등가속도 운동의 예 하고 나왔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등가속도는 뭐냐? 일단 등가속도란 말 자체는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등가속도이 뭐가 있을까? 흔하게 볼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봤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지. 왜? 야, 떨어져서 무슨 력 일자 받아? 중력을 일자 받잖아.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약간의 수고로움을 한번 더 볼 수 있다. 봤다.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왜? 얘 분명히 아래방 일정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온 속력 느려지다가 다시 순간 정지했다가 떨어지면 빨라지는 거죠. 그 변화율이 항상 어떻게 했냐? 일정하단 말이야. 힘이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딱 VT 그래프를 딱 그릴게요.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G다라고 얘기를 하면 등 가속도 운동 중에서 무슨 운동이 되는 거야? 자연학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랬단 말이죠. 자, 무슨 운동이야? 이거 보고 연지 상방 운동 하신 분들은 또 뭘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 가속도 일정하대.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마이너스 G다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등 가속도 운동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직 상방 운동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앞에서 풀었잖아. 이런 문제. 속도가 줄어들어. 순간 정지했다가 뒤로 하면서 어떻게 돼? 빨라지지? 왜? 어떤 경우야? 운동 방해돼서 힘이 막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다가 순간 정지했다가 뒤로 하면서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90도 꺾어. 그대로 무슨 력으로 바뀌는 것뿐이야? 아프지 물론. 중력으로 바뀌는 것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중력가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연재 상방 운동이 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얘는 어차피 기울기의 절대값 똑같은데
왜 잔악간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냐? 자, 이거죠.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출발방이 이쪽이니까 이쪽이 플러스란 말이야. 연지쌍마 운동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출발이 위쪽이에요. 위가 플러스 밑에 보니 마이너스죠. 먼저 힘으로 따지면 힘의 방향이 부호가 뭐야? 플러스. 가스토보도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힘의 방향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가스토 마이너스. 기준 설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봐봐. 얘는 분명히 떨어지면서 처음부터 제로였다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니까 변화의 종류는 뭐예요? 증가. 변화의 부호는 플러스. 그러므로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근데 얘를 보니까 얘 올라갈 때 처음 속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 속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변화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가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다시 떨어질 때는 빨라지니까 이렇게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들 왜 이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얘가 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쪽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면 방향 틀어서 내려올 때는 속도의 부호는 뭐가 된 거야 이제? 마이너스를 향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알겠죠? 이거야.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자연학건동과 연산운동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이렇게 써놔. 특별난 운동으로 취급하지 말자. 그 제목 옆에다가 자연학과 연산마 운동이라는 글 제목 옆에다가 특별난 운동으로 취급하지 말자. 특별난 운동으로 취급하지 말자. 그 다음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야, 봐봐.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의 지표면 2에서 똑같은 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발표해줘야 돼. 서서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앉아서 의사만 밝혀. 똑같은 높이만큼 놓여있어요. 그럼 하나의 지구가 이 물체들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겠니 다르겠니? 같아요. 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16번 같아요. 안 되죠. 이것도 뇌수술, 오늘의 뇌수술 1호입니다. 왠지 모르게 중력 그러면 같아 보여요. 왠지 느낌이 그래. 중력이란 글씨가 왠지 그래 보여.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 얘가 알을 받는 힘이 있다 이거죠. 이 물체의 중력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느냐. 항상 우리 이니셜 쓰지 않니? 이니셜? 물. 야, 물이 영어로 뭐예요? 물. 무서워라야. 물. 자, 이니셜 뭐예요? 바로 M이죠. 물. M. 그 다음에 G. 중력. 중력. 뭐? G. 그렇죠. 잉글 버전은 MG예요. 바로 MG. Everybody MG. 비웃네. 바로 MG. 이것의 한글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게의 약자입니다. 빨리 무게. 인정하고 있어. 빨리 무게. 잉글 버전 MG. 한글 버전 무게. 한문으로 빨리 중력.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 야, 이 두 물체에 나타나는 무게는 같니 다르니? 분명히 다르다 나오죠? 이건 어디서 큰 사고 없으면 다 나와요, 답이. 근데 이 무게란 말 안 쓰고 꼭 중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같다로 빠진단 말이야. 시험 문제는 절대 무게라는 용어 안 써요. 중력이라고 항상 묻습니다. 알겠죠? 조심해. 바로 중력. 빨리 중력. 무게. mg. 최소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어떤 물리학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3개 국어 정도는 해야 돼요. 야, 얘가 떨어지면 이거 받는 힘. 잉글 버전 뭐라고요? mg. 그렇죠. 받는 힘. 한글 버전 뭐라고? 무게. 그렇죠. 얘가 받는 힘. 중국어는 뭐라 그래요? 증력? 그러면 돼요. 자, 결국 그래. 그래서 모두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력 똑같단 말은 속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력하고 중력과 속도가 헷갈린다는 사람의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인터넷도 여러분도 이거 질문하면은 안 되는 거다. 아예 하지 말어 이제 이거. 뭐냐면 이걸 질문하는 사람은 두 개가 헷갈린다는 사람은 문해 상태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해에 자꾸 욕 같다. 영어로 하자. 노브레인 상태로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중력 가속도.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에 보이는 어감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력가스도 뭔가 비슷하게 시작하더라 이거죠. 하지만 이 중력과 중력가스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가 지금까지 정말 뭐 개수는 모르겠지만 뭐 수십만 개의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희한하게도 별 희한한 질문을 다 당해봤어요. 정말. 하여튼 별놈의 질문을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상력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게 막 나중에 존경스러울 줄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해내서 질문하나. 별놈의 질문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절대 안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나는 이 질문을 당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질문이 있어요. 힘과 가속도가 헷갈린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힘과 가속도가 헷갈린다는 것은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건 문과야, 이거는. 문과도 이건 구분할걸? 힘과 가속도는? 이거는 절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구분 안 된다? 그러니까 노브레인이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중력은 힘이고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인 것이에요. 가속도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거지. 중력도 힘의 한 형태이고. 야 봐. 힘이란 여기다 뭐 곱하는 거예요? 뭐 곱해? 질량 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 아니니. 근데 그 값이 관측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이거죠? 뭐 보통 이제 9.8 이렇게 쓰는데 10으로 한다 이거야. 10m per second요. 그래서 이 정해진 중력 가속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G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M을 곱해.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란 말이야. 중력은 힘이에요. mg는 ma예요. 빨리 mg는 ma. everybody mg는 ma. 가속대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력과 중력과 헷갈린다. 요따구 소리 하지 마. 힘과 가속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둘의 구분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 둘의 중력의 간이 다르냐 할 때 분명히 중력이 다르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 상황에서 질량이 더 크므로 받는 힘이 더 어땠다? 컸다. 중력 더 컸다. 크다. 무게 크다. mg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알겠죠? 명심하시 바라고. 자꾸 mg랑 g랑 헷갈리면 안 돼. mg는 힘입니다. 알겠죠?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떨어질 때 이거 무슨 가속도지? mg. 미친 거야. 이거 힘이고, 이게 떨어질 때 가속도가 뭐지?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뭐, g? 그렇죠. 아니다. 자, 항상 명시해. 이 두 가지 구분하고. 자, 그래서 뒷자랑입니다. 자, 이 뒷장 말이죠. 자, 잠깐 쉬었다는데, 쉬는 동안에 요 두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4번 별 붙여놓고요. 5번 별 붙여놓고요. 6번까지 한번 고민해보자. 6번 별 붙여놓고. 4, 5, 6. 자, 요 문제 좀 풀어놓습니다. 4번은 VT를 풀고 그래서 풀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도 풀고 들어옵니다. 다음 파일로.